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신분석의 뜰 락강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표와 죽음 충동 그리고 창조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죽음 충동은 역사적 영역에 위치한다 그랬습니다. 죽음 충동은 존재의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능과 다른 것이죠. 본능적 충동과 다른 것입니다. 주체의 충동은 주체의 삶의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와 사슬의 기능으로만 정의될 수 있는 수준에서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의미와 사슬의 기능으로만 정의될 수 있는 수준에서 표현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체의 죽음 충동이라는 것은 의미화, 즉 기표 사슬에 의해서 기표 사슬과 만나는 어떤 수준에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이드적 차원, 원본능적 차원, 존재적 차원의 욕망이 기표를 만나서 표현되는 게 죽음 충동이다 이거죠. 즉 질서의 기준점이 자연의 기능과 관련하여 위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표현된다. 이게 이제 그 자연의 기능이라는 게 그 원본능의 기능이죠. 원본능의 기능, 존재적 욕망의 기능. 이것이 기표의 사슬, 의미와 사슬의 기능으로 정의되는 수준에서 죽음 충동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충동은 그 자체로 기억의 근본적인 행위에서 파악될 수 있는 저 너머로부터의 무언가를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존재의 기억에서 파악될 수 있는 저 너머로부터의 무언가,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존재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 실제로서의 사물 또는 대상 A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 단순히 변태적 움직임에서뿐 아니라 초기 의도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포착할 수 있다. 초기 의도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의도라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존재의 원천적 욕망, 존재적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은 기표를 만날 때 이 존재적 욕망이 기표를 만나서 말하자면 대상의 일을 지향할 때 죽음 충동이 발현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음 충동의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물질계의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엔트로피의 안정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질서가 유지되는 단계, 쾌락이 유지되는 단계, 이게 죽음 충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편안한 거 이건 우리가 그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게 죽음 충동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엔트로피가 유지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살아있는 유기체 조직의 이질성, 양극성 사이의 구조의 차원으로부터 나오는 갈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죽음 충동이다. 그러니까 이 차이에서 오는 갈등, 이것 때문에 그 어떤 충동이 발현될 때 이게 이제 죽음 충동의 두 번째 단계다 이거죠. 그 차이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어떤 충동,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죽음 충동의 차원이다. 차이, 양극성,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질성이 가져다주는 그 갈등이 원인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충동, 이게 두 번째 죽음 충동의 단계고, 소위 본능의 차원을 말한다. 이건 본능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필요를 채우는 욕구 차원의 죽음 충동이다. 욕구 차원의 죽음 충동. 어떤 필요를 느낄 때, 이질성을 느낄 때, 부족함을 느낄 때, 양극성 사이의 구조의 차원. 요거는 이제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관계해야 되는 이 타자와의 어떤 근본적인 갈등,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갈등을 느끼잖아요. 갈등을 느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내가 충동을 발현하느냐, 그게 죽음 충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충동의 세 번째 단계,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고자 하는 죽음 충동인데, 이는 파괴의지, 즉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적 충동, 기피의 기능적 관점에서 모든 것이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자에 대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타자에 대한 의지라는 것은 주체의 욕망은 타자 욕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죽음 충동의 의지 역시 타자의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충동은 근본적으로 파괴의 의지다 그랬어요. 파괴의 의지.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말하는 죽음 충동은 헤쳐모여요. 헤쳐모여. 완전히 헤쳐놓고 다시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어부터의 창조예요. 프로이드가 말하는 죽음 충동은 근본적으로 물어부터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어부터의 창조라는 말 자체가 벌써 기존의 것을 다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프로이드적인 입장으로 갈 때는 이게 기표의 기능적 관점에서 도전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표의 기능적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기표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프로이드적인 죽음 충동이 되느냐 아니면 사드적인 죽음 충동이 되느냐가 결판나는 것이죠. 이 헤쳐모의 새로운 기피의 질서, 구질서의 파괴와 신질서의 창조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균형을 깨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 프로이드가 말하는 죽음 충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죽음 충동은 강력한 기표 및 의지의 추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죽음 충동은 따라서 파괴 충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요구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무로부터의 창조의 의지, 즉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이기도 하다. 이 차원은 기표의 역사적 사슬이 분리되자마자 도입되고, 기표의 역사적 사슬이 단절되고 분리돼야 돼요. 그리고 역사는 프로이드적 의미에서 기억에 남고 기억되는 것, 즉 기표 사슬에 등록되고 그 존재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역사는 기표에 등록되고 기표에 의존한다. 즉 충동은 기표 사슬에 등록되고 그 기표에 의존하며, 충동은 기표에 담겨지고 기표에 의존한다. 프로이드의 충동은 파괴의 충동이자 창조의 충동이다. 그러니까 그 역사, 이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역사, 그 역사에서 어떤 기표가 주체의 이드에 부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충동이 발현되는데, 그 충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충동일 때, 즉 파괴적인 충동으로 나갈 때 이거는 기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표를 교체하면 새로운 창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표의 사슬을 갖다가 무화시키고 그 위에 새로운 기표의 사슬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드적인 원본능적인 어떤 욕망을 그 기표에 실어서 기표에 등록해서 그 원본능적인 이드적인 그 욕망, 그 충동을 기표에 등록해서 그래서 발현하는 게 바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죽음 충동이다. 세 번째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충동은 의미와 사슬에 등록되고 의존하며, 모든 충동, 모든 죽음 충동은,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충동은 죽음 충동이다. 그 죽음 충동은 의미와 사슬에 등록되고 의존하는 것이죠. 의미와 사슬은 무로부터에 의존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충동은 기표에 의존하고 그 기표는 무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표는 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표가 나오기 위해서도 역시 주체는 무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무로부터 새로운 기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체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무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로부터 모든 의미와 사슬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즉 의미와 사슬은 결여, 텅빈, 균열에서부터 조직되는 것이다. 그 창조주 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 때의 그 상태가 뭐였죠? 혼돈,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공허였습니다. 그러니까 혼돈, 무질서, 그 다음에 흑암, 빛이 없었죠. 새카맸죠. 그 다음에 공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빔이에요.
여기에서 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죠. 예, 기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부터 기표가 도입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죽음 충동은 주체의 진정한 쾌락의 성취와 관련된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쾌락이라는 것은 쾌락 원칙에서 말하는 쾌락이 아니죠. 이거는 쾌락 원칙, 현실 원칙을 넘는 그것이 있는 곳에서 내가 되어져야 한다는 충동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존재적 쾌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있어야 하는 곳에 위치해야 돼요. 이게 vo es va의 뜻이에요. 그것이 있는 곳에, 그 원본능의 죽음 충동이 있는 곳에, 존재적인 욕망이, 존재적인 충동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내가 위치하고 있을 때 이 진정한 쾌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 현실 원칙 속에서 쾌락 원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쾌락, 예,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 주체의 존재적 쾌락이라는 것은 쾌락 원칙을 넘어서고 현실 원칙을 넘어서서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제대로 존재하고 있을 때부터 쾌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걸 이 세미나 7에서는 그걸 안티고네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티고네가 아테를 넘어서, 즉 상징계의 한계를 넘어서, 크레온의 도시국가의 법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원본능적인, 자신의 존재적인 쾌락을 추구하려고 할 때, 존재적인 욕망을 성취하려고 할 때, 안티고네는 상징적 죽음을 통과해서 아테를 넘어서 두 죽음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상징적 죽음과 실제적 죽음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공간이 바로 진정한 쾌락이 성취되는 공간이죠. 이게 정신분석의 윤리, 락강이 얘기하는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이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프로이드의 탐험의 핵심은 쾌락 원칙을 넘어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영역은 주체가 알 수 없는 주체의 존재적 탐험의 핵심 영역이다 그랬습니다. 프로이드의 죽음 충동에 대한 표현은 참도 거짓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의심스럽다. 그것이 락강 자신이 확인하는 전부이다. 그러나 프로이드에게는 그것이 죽음 충동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그를 문제가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지점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점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것, 즉 죽음 충동이 장의 구조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지나갈 수 없는 장소, 즉 사물의 장소로 지정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보에스바라는 말이 그 장소 말이다. 보에스바라는 그 장소 말이다. 프로이드는 승화가 근본적으로 창조론적인 한에서 죽음 충동에 관한 그의 승화를 불러일으킨다. 즉 프로이드에게는 승화는 근본적으로 창조 및 창조를 향한 죽음 충동과 직결되어 있다. 예, 그래서 기표와 죽음 충동,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창조. 예. 그런데 그 창조는 승화로의 창조여야 돼요. 파괴로의 창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드적인 창조가 되어서는 안 되죠. 승화로의 창조. 승화의 창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승화의 창조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체가 사물의 장소에 위치해야 되는데 그게 두 죽음 사이라는 거예요. 보에스바가 있는 장소, 보에스바의 장소, 예. 헤아릴 수 없는 지점, 문제가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지점, 내가 지나갈 수 없는 장소, 또는 사물의 장소로 지정하는 장소. 이게 이제 죽음 충동이 발현되는 장소입니다. 죽음 충동이 발현되는 장소는 아테를 넘는 지점이에요. 현실계 안에서는 현실계 안에서 죽음 충동을 발현할 때는 반드시 현실 원칙을 넘는 지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쾌락 원칙을 넘는 지점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게 아테를 넘어서요. 한계를 넘는 것이죠. 그것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죽음 충동의 아주 핵심적 개념입니다. 락강이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진화론과 프로이드의 죽음 충동의 차이. 첫 번째, 진화론
운동과 프로이드의 사상이 동시대성과 역사적 연관성 면에서 아무리 많이 공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진화론과 프로이드 사상 사이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나는 충동의 역사적 차원을 탄생시키는 무로부터의 창조의 순간이 필요함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 즉 기표가 있었다. 처음에 기표가 없으면 충동이 역사적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석 영역의 구조에 무로부터의 차원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기표는 어디에 도입됩니까? 무에 도입되는 것이죠. 기표는 무에 도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품고 있지 않으면, 물을 품고 돌지 않으면 기표가 도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존재적인 죽음 충동을 발현할 수 있는 기표가 도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그 죽음 충동은 반드시 무로 들어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로 들어가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기존 질서의 해체, 기존 의미와 사슬의 해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혼돈스럽잖아요. 깜깜하잖아요. 텅 빈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물을 내가 품고 돌 때 마음으로 품는 것이죠. 생각으로 품는 것이죠. 그리고 도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바로 도는 것입니다. 내포와 반복이에요. 내포, 그 물을 내가 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고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거죠. 그럴 때 기표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 기표가 나에게 죽음 충동을 발현하면서 존재적인 욕망 대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물을 품고 돌 때 거기에는 우리의 불만족도 있고 우리의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혼돈스러운 상태, 나의 그 캄캄한 상태, 나의 그 텅 빈 상태, 이걸 내가 대면에서 품고 돌 때 나에게는 엄청난 불만, 삶의 불만, 존재적 불만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돌 때 기표가 임한다. 그럼 이 기표가 이 불만과 분노와 만나서 죽음 충동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승화로 가는 것이죠. 예. 존재적 욕망을 성취하는 승화로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파괴적인 충동으로 갈 때는 사드적인 길로 가는 것이죠. 프로이드는 죽음 충동에 있어서의 기표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기표에 의존하고, 기표가 있어야 돼요. 창조는 기표에 의존하고, 이 기표는 무의 상태를 전제로 한다. 무의 상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다시 말하면 진화론과 프로이드의 죽음 충동의 두 번째 차이, 그것은 역설적이지만 동시에 본질적이다. 이랬습니다. 창조론적 관점은 신의 근본적인 제거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관점이다. 왜냐하면 창조는 말에 근거하므로 기표의 교체는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이 뒷받침하는 창조적 의도라는 항상 되풀이되는 개념의 제거를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창조론자의 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죽음 충동은 창조적 의도의 차원이 아니라 창조를 향한 존재적 의지의 차원입니다. 죽음 충동은 창조적 의도의 차원이 아니라 창조를 향한 존재적 의지의 차원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충동은 이 의식적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충동은 존재적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물을 경험할 때, 그 물을 품고 돌 때, 물을 전제로 할 때, 존재적 물을 경험하는 그 차원에서부터 이 의지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죠. 죽음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진화론과 프로이드의 죽음 충동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이 존재적 차원이 아주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진화론은.
진화론은 존재적 차원이 아주 약합니다. 진화론적 사고에서 신은 내내 이름이 없지만 문자 그대로 편지한다. 이거 보세요. 진화론 사고에서는 범신론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과정에서 의식과 생각의 정점에 도달하는 상승운동을 추론하는 진화는 의식과 생각의 정점에 도달하는 상승운동을 추론하는 진화는 여기서 이것이 나타나려면 이전에 이게 있었고 그 전에 이게 있었고 그 전에 이게 있었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상승운동을 추론하는 진화는 필연적으로 그 의식과 생각이 태초에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 의식과 생각이 태초에 어느 시점에 존재했다는 걸 가정해서 거기서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 진화론이 우리가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기표사슬의 기원을 별개의 질서로 표시하고 기억에 남는 것과 기억되는 것을 고유한 차원에서 분리하는 절대적 시작의 관점에서만 가능하다. 진화론적 사고의 핵심에 있는 의미인 레땅 이거에 항상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진화론은 이 창조론은 뭡니까? 창조론은 태초의 어떤 시점의 기표로부터 무로부터의 창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뭡니까? 진화론은 그런 창조주가 없어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냥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 이전에 뭐가 있었고 그것은 뭐에서 나왔고 그것은 뭐에서 나왔고 이렇게 나는 아버지에서 아버지는 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면 분명히 원초적인 그 태초의 어떤 이 존재가 있다는 걸 가정하지 않고는 진화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뭔가 의식과 생각이 있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그 태초의 존재, 모든 존재를 있게 하는 그 태초의 존재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레땅인데 그게 진화론에서는 모호하다는 것이죠. 진화론의 핵심 사고는 존재에 있는데 이 존재는 기표에 의존한다. 그런데 진화론은 존재가 의존하는 기표가 어디서 생겼는지 분명히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신의 세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창조주의 세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범신론을 주장하지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진화론은 기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그러니까 존재를 있게 하는 기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론은 존재를 있게 만드는 기표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죽음 충동은 뭐다? 그 진화론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창조론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라깡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의식과 동일시할 때 생각이라고 불리는 것이 물질의 진화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물질의 진화에서 나타나게 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호모 파베르, 즉 생산자이다. 생각과 의식이 생각을 의식과 동일시할 때 생각이라고 불리는 것이 물질의 진화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의 진화에서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의 진화에서 나타나게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호모 파베르, 즉 생산자다. 생산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게 진화론의 맹점이에요. 생각이 물질에서 나온다. 물질의 진화로부터 생각이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 그 물질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그 물질을 생산하는 그 생산자 호모 파베르가 누구냐 이거죠. 그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생산은 기표의 조직화를 자연세계에 도입하는 한에서 최초의 영역, 무에서의 창조의 영역이다 그래요. 그랬습니다. 라깡이 한 얘기예요. 생산은 기표의 조직화를 자연세계에 도입하는 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표가
자연세계 원본능에 도입될 때, 그 원본능의 그 무, 혼돈, 그 텅빈, 이 영역에 기표가 도입될 때 여기서 무로부터의 창조되는 것이 이게 생산인데, 이런 이유로 우리는 기표에 의해 도입된 간격 안에서만 생각을 발견한다. 기표에 의해 도입된 간격 안에서만 생각을 발견하는 것이지, 이 그 물질의 진화에서 생각을 발견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 우리는 기표에 의해 도입된 간격 안에서만 생각을 발견한다. 이게 아주 이 락강이 얘기하고 있는 아주 이 오늘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 우리는 기표에 의해 도입된 간격 안에서만 생각을 발견한다. 기표에 의해 도입된 간격이라는 건 뭘까요? 기표에 의해 도입된 어떤 욕망의 차이? 기표에 의해서 도입된 어떤 그 불만족, 어떤 그 차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현재 존재적 상태와 내가 욕망하는 거에 이 격차죠. 이것 때문에 불만과 분노가 이 기표에 의해서 죽음 충동의 에너지로 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얘기하는 물질의 진화에서 생각이라고 불리는 게 나타나게 하는 거. 이거는 진화론적 입장이에요. 그러나 창조론적 입장은 기표에 의해서 도입되는 간격, 어떤 그 차이, 요거에 의해서 생각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이상주의적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생각이 실현되는 것이다. 즉 기표는 세상, 상징계에서 나의 생각이 실현되게 한다 이거죠. 기표는 세상에서 나의 생각이 실현되게 만든다. 즉 생산 창조를 유발한다. 뭐가? 기표가. 그런데 시원적 기표를 만들어내는 것은 생산자로서의 창조주다. 진화론은 범신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핵심 사상의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기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프로이드의 사상이다. 예. 이 존재는 기표, 언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언어는 누가 발화하느냐? 창조주가 발화한다 이거죠. 예.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창조주 및 창조주의 시원적 기표를 부정하기 때문에 존립 근거를 상실한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 모든 법의 시원이 모세의 십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법의 시원은 모세의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프로이드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사실 프로이드가 인간 세계의 모든 법의 근원은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락강이 세미나 7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십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인간의 무질서, 인간의 흑암, 인간의 혼돈, 인간의 공허에 말하자면 기표를 던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태초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빛이 있으라는 기표를 던짐으로써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인간 세계에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악이 뭔지도 모르는 이 인간 세계에서 십계명이라는 기표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뭐가 주어집니까? 새로운 창조적 질서가 주어지는 것이죠. 질서와 그 다음에 빛과 충만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 창조론을 근거로 하지 않고는 이 프로이드의 사상과 또 락강의 정신분석의 윤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